자, 30회 해설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세포 X에서 번역이 일어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번역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50S와 30S가 있으니까 원핵세포겠죠. 원핵세포. 원핵세포는 게시코돈의 앞쪽에 mRNA의 게시코돈의 앞쪽, 즉 A 부분에 샤인 달가노 서열이 존재하더라. 지식형. 다 지식형 보기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딱 게시코돈에 지금 처음에 tRNA가 붙었다 떨어졌잖아요. 예, 게시코돈이 이제 포르밀 메티오닌을 원액은 가져오죠. 예, 지식형이죠. 예, 게시 단계에서 기억의 게시 tRNA는 지식형 P 자리에 결합한다. 지식형. 원래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P 자리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다. 신장되고는 폴리펩티드 사슬이 새로 첨가된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은 니은에 존재하는 단백질에서 촉매된다. 지식형. 신장될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은 23srRNA. 신장 28S인데 여기 지금 원액이라고 했으니까 23srRNA에서 형성되죠. 단백질 아니죠. 라이보자임이죠. 니은 틀립니다. 지금만 맞춰서 답은 3번 메가 기출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피트 기출입니다. 피트 기출. 그림은 대장균의 전사 번역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대장균이라고 했으니까 원액이죠. 원액이기 때문에 지금 동시 전사와 번역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전사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번역되고 있죠.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 원래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여러 번 말씀해드렸는데 피트도 좀 나온 거네요. 예, 먼저 만들어진 그 RNA의 끝은 항상 5'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제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EPA 순서가 5'to 3' 순서니까 얘가 5'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가 지점이 5'이다.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원액이니까 처음에 붙어있는 이 니은이 게시 아미노산이겠죠. 원액에서는 포르밀 메티오닌이다. 지식형. 그래서 2번 틀려. 니은은 포르밀 메티오닌이죠. 틀리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연결되느냐. 피트 기출 나왔던 거죠. 예. 이 tRNA에 붙어있는 이 마지막에는 기억의 카르복시기와 디귿의 아미노기 사이의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결합하죠. 예. 신장 단계든 뭐든 번역 단계는 무조건 GTP가 사용되더라. 원래 이 문제는 없었는데 다른 피트 해년에 나왔던 거, 다른 연도에 나왔던 거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외우세요. 다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난이도 나왔다. 자, 나머지 부분 문제는 대부분 MD 문제.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질문을 보니까. 그리고 제가 문제를 조금 애매하게 낸 것도 있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엽록체 단백질 X와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Y에 대한 자료이다. 여러분들 확실히 설명을 안 하니까 상상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지금 넣었는데, 여러분 교재는 핵심 생물학 2권에 314쪽 315쪽 오늘 수업 시간에 여기 있으니까 볼 사람은 봐요 라고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세포 기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자, 세포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대부분 핵으로 넘어왔더라. 핵에서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유전자들이 전사돼서 얘가 세포 기질로 나가서 자유리보솜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가 가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미토콘드리아는 4가지 장소가 있다고 했죠. 미토콘드리아의 외막, 막사의 공간, 내막, 기질인데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314쪽의 이 그림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이동하게 될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1차 구조로 좀 펼쳐서 그린 거예요. 펼쳐서 그린 거다. 그래서 점점점점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입니다. 아미노산. 그래서 이건 안 해도 되는데 미토콘드리아의 그 매트릭스로 가게 하는 타겟팅 시퀀스, 이거는 시그널 시퀀스라고 안 했네요. 매트릭스 타겟팅 시퀀스는 이 단백질의 M말단에 있는 어떤 아미노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5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림을 쭉 제가 그려놨고 315쪽에다 필기를 하시면서 잠깐 정지해놓고 필기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금방 위에 그 단백질이 자유리보솜에서 번역이 된다면 세포 기질에서는 이렇게 3차 구조를 이루고 있겠죠. 그리고 이 M말단에는 매트릭스로 가게 하는 아미노산의 그 타겟팅 서열이 있겠죠.
근데 이 타겟팅 서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 기질에 있던 이 샤페론도 아무나 변성시키는 게 아니야. 변성되어야 될 단백질들만 변성을 시킵니다. 세포 기질에 있던 샤페론이 이 단백질을 3차 구조였던 애들을 1차 구조로 펼치게 합니다. 그림을 보면 ATP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1차 구조로 펼치는 게 만족했고, 그러면 이 메이트릭스 타겟팅 시퀀스가 노출되는데,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외막입니다. 외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1차 구조로 돼 있겠다. 게다가 여기에 ATP를 사용해 가지고 얘를 잡아당기는 어떤 단백질들이 있기 때문에 1차 구조이고, ATP로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수송시키죠. 그다음에 시그널 펩티다이즈가 있듯이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도 매트릭스 프로세싱 프로티에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엠말단의 서열을 잘라주네요. 잘라줘. 그래서 얘는 빨간 부분 매트릭스 타겟팅 시퀀스는 없어진 단백질이 되는 거고, 얘가 제대로 된 구조를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가지게 되면서 단백질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이제 TCA 사이클에 활용되는 효소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체 기작을 봤으니까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Y 단백질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지. 세포에 있던 핵에서 만들어진 RNA가 세포 기질에서 번역되면 M말단의 C와 C말단 쪽에 D를 가지는 Y 단백질이 되었다가 C에 있는 이 매트릭스 타겟팅 시퀀스와 같은 서열들 때문에 얘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 자세한 기작은 이제 314쪽, 310쪽에서 했죠. 핵심에 있는 내용을 했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이 M말단의 서열이 우리의 시그널 펩타이드가 아니잖아. ER로 가는 시그널 펩타이드가 아니에요. 얘는 ER로 가게 하는 시그널 펩타이드랑 이 매트릭스로 가게 하는 서열은 다른 용어야. 다르지만 또 다른 수용체가 얘를 인식해서 미토콘드리아로 데려갔었고, 들어간 다음에 얘가 M말단이 효소에 의해서 잘렸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D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하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얘가 또 잘리기도 한다는 걸 이 데이터로 그냥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 단백질 X는 단백질 Y는 세포질에 존재할 수 있는데, 잘려서 단백질 Y는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해서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314쪽, 315쪽 내용을 공부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 D라고 하는 단백질은 무조건 미토콘드리아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게, 이 C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단백질 Y의 D 부위만 만들 수 있게 내가 발현시키면, DNA를 넣어서 발현시키면, 오늘 발현 벡터 배웠죠? 이런 DNA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전사를 했을 때 D 부위만 만들어내는 mRNA를 만들게 하면 단백질은 D 부위만 가지는 단백질이 될 텐데, 얘는 C 부위, 매트릭스 타겟팅 시퀀스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세포 기질에 계속 존재하겠죠. 그냥 세포 기질만 존재한다. 314쪽, 310쪽을 15쪽을 공부한다면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자, 단백질 X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X도 핵에 있는 유전자로부터 전사가 돼서 세포질로 나오면 A와 B가 있는 형태로 번역이 된 다음에 A에 있는 엽록체로 가게 하는 타겟팅 서열 때문에 얘가 엽록체로 이동하게 되고, 엽록체로 이동하면 A가 잘린다, 이런 말이겠죠. 전사는 핵질에서 일어난다. 맞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엽록체에서 사용된 이 단백질이 엽록체상에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이 전사도 엽록체에서 될 거고 번역도 엽록체에서 되니까 계속 엽록체에만 이 단백질이 관찰되는데, 이 단백질 세포질에도 관찰된다는 건 얘는 자유로부에서 번역된 후에 이동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데이터가. 그러므로 얘는 핵질에서 전사가 일어난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2번 Y의 C와 X의 B를 연결해봐라. 그럼 C와 B가 연결돼 있다면 C 때문에 얘는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C가 잘릴 거기 때문에 B의 형태가 관찰될 거다. 자, 314쪽, 315쪽을 설명했으니까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발견되면 B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3번 제가 문제를 좀 잘못 냈어. 여러분들 틀린 건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를 잘못 낸 거야. 3번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ER로 가게 하는 N말단의 연속적 소수성 아미노산인 시노설과 단백질 X의 B를 연결시킨 애가 있다고 하자. 시그널 펩타이드하고 B가 연결된 단백질이 있다고 하자. 단백질. 단백질은 3차 구조를 이루고 있겠죠? 이 3차 구조는 변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ER로 가게 하는 단백질 중에서 동물세포에서는 이 효모 빼고 동물세포에서는 얘를 변성시키는 애가 없어. 그냥 계속 3차 구조로 있는 거야.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계속 세포기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세포기질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ER로 가게 하는 N말단 연속 소수성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mRNA 시그널 펩타이드는 mRNA와 D가 만들어진 mRNA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세포에서 번역되도록 하게 된다면 번역될 때 시그널 펩타이드가 이렇게 N말단에 나오면 얘 때문에 SRP가 얘를 인식해서 ER로 데려가겠죠. 그래서 ER 안쪽으로 번역을 시킬 텐데 우리 N말단의 신호설은 잘리니까 그 뒤에 번역되는 DV만 소포체 내강에서 주로 관찰되겠죠. 소포체 내강에서 관찰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말했지만 이 N말단은 S라고 하는 부위는 잘려 나가기 때문에 D의 형태로만 관찰될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5번은 문제가 너무 이상해. 문제를 잘못 냈어. 자, 여기서 4번에서 합성된 이 D 단백질은 지금 소포체 이외에도 다른 골지체 같은 곳에도 발견될 수 있는가? 별로 안 중요. 있다. 왜냐하면 소포체 안에 있던 이 D라고 하는 단백질 우연히 이렇게 소낭이 만들어질 때 들어가서 골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걸 그냥 물어본 건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가. 5번 지워. X.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우리 리포터 유전자에 대해서 배웠죠? 리포터 유전자. 우리 어떤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리포터 유전자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우리가 X 유전자의 발현 조절을 알아보기 위해서 X 유전자의 프로모터라든지 인핸서라든지 사일렌서 뒤쪽에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리포터 유전자를 달아놓는다고. 그래서 리포터 활성이 있다는 거는 이 유전자 X가 어떻게 지금 발현이 조절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작이다. 수업 시간에 했죠. 그래서 유전자 X의 조절 기작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유전자의 조절 부위 혹은 인핸서나 사일렌서를 리포터랑 연결한 다음에 동물세포에 도입했다. 동물세포에 도입. 오늘 했던 트랜스펙션 했다. 그렇게도 하나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액틴 프로모터하고 어떤 거랑 또 연결해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가족권은 이 X전자의 인핸서나 사일런서 부위에다가 리포터를 단 거야. 그래서 얘를 동물세포에 집어넣었어. 동물세포에 1번, 2번 리포터를 넣었어. 근데 이 유전자 발현이 안 됐어. 그렇다는 건 이 세포에 1번이나 2번에 붙어서 전사를 촉진시켜주는 어떤 전사인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포에는 1번과 2번에서 결합해 전사를 촉진시키는 전사인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2번에 있죠. 이 실험에 사용되는 세포의 정상 상태에서 유전자 X에 발현하는 전사인자는 없기 때문에 실제 이 세포에서 이 유전자 X는 발현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리포터 유전자를 보면 뭘 할 수 있다고? 리포터 유전자를 보면 원래 그 유전자 X의 발현 조절, 발현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세포에서는
리포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이 세포에서는 유전자 X가 발현되지 않을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2번 관련 내용은 첫 번째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다. 보기 2번은. 자, 그 다음에 이 액틴 프로모터에 리포터를 달았어. 그때 이 리포터가 발현됐다는 거는 이 동물 세포에는, 이 동물 세포를 Q라고 하자. 액틴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전사인자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이게 1번 보기 있죠. 1번. 위 실험에 사용된 세포에는 액틴 유전자 발을 촉진하는 전사인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도 알 수 있고,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액틴 유전자는 하우스키핑 유전자라서 거의 대부분의 유전자, 거의 대부분 핵이 없는 그런 세포들을 빼놓고는 다 늘 발현하는 하우스키핑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 이 액틴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전사인자는 존재한다는 거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 자, 우리가 위에서 했으니까 액틴 프로모터 유전자 A를 달면, 이때 유전자 A는 무조건 발현되는 거야. 그죠? 이게 지금 똑같은 세포 Q에 지금 넣는 거 아니야? Q의 세포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거니까 액틴 프로모터에 결합한 전사인자가 있다는 거 우리가 나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 세포에서는 A가 전사되고 번역돼서 단백질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다의 실험에서는 A 유전자의 단백질이 무조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나의 실험을 통해서. 근데 그랬을 때 원래 아까 1번과 2번에 리포터가 달렸을 땐 전사가 안 되고 발현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실험에서 1번과 2번 리포터에서 리포터 유전자가 발현됐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 A가 1번이나 2번의 서열에 붙어서, 어딘지 붙은지 아직 몰라, 붙어서 리포터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다 실험을 통해서. 이게 4번 보기에 있죠. A는 X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어디 결합한지는 몰라 아직. 자, 그다음에 라 한 번 더 확장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라에는 하나 더 추가한 게 액틴 프로모터에 B를 넣었으니까 이 동물세포 Q에는 A도 발현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B도 발현되는 거지. 그때 1번과 2번의 리포터 유전자를 탄 형태를 집어넣었을 때 리포터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B가 원래 A만 있을 때는 발현됐는데 B를 넣었더니 발현 안 된다는 건 B는 1번은 2번 어디에선가 붙어서 리포터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5번 보기 있죠. B는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에 붙어서 X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근데 걔가 어디에 붙는지는 마지막 이 마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네요. 자, 여기서 A도 발현되고 B도 발현되죠. 근데 2번 부분만 있어. 그런데 여기서 2번만 있을 땐 유전자 발현이 됐죠. 그렇다는 건 A 단백질이 2번에 붙여서 2번인 인핸서에 붙어서 전사를 촉진했기 때문에 리포터 유전자가 발현된다. 1번이 없었을 때는 B가 억제를 못했으니까 B는 원래는 1번에 붙여서 전사를 억제하고 있었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6번 A는 2에 붙고 B는 1번에 붙는다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6번. 자, 이 문제는 임용구식 기출인데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임용기출이라서 문제가 좀 친절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조금 더 정확히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음은 단백질 A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래서 A라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mRNA를 먼저 준비한다. 그래서 얘가 지금 번역되면 A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불친절해서 제가 맞게 조금 더 제가 옆에다 쭉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A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mRNA를 준비해서 제가 M이라고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결국에 우리 인비트로 단백질 합성 시스템에 지금 집어넣을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말로 안 돼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시험관을 8개를 다 따로따로 준비하는 겁니다. 1, 2, 3, 4, 5, 6, 7 시험관을 8개를 미리 다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 mRNA를 다 똑같이 다 집어넣는 거야. M 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인비트로 번역 시스템이니까 여기에 리보좀도 말을 안 했지만 있는 거야. 리보좀은 다 있는 거야. 제가 그리기 귀찮아서 다 안 그래도 여기에 이제 tRNA도 있고 아미노산도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어.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앞에 4개 1번, 2번, 3번, 4번에는 마이크로솜이 없고 뒤에 5, 6, 7, 8은 마이크로솜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솜은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그렸는데 1, 2, 3, 4에는 마이크로솜이 없고 이렇게 5, 6, 7, 8에만 마이크로솜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인비트로 트랜슬레이션을 한 거야. 그래서 1번만 먼저 쭉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1번의 시험관에서는 mRNA 있겠다, 리보솜이 있겠다 하니까 A 단백질이 이 1번 시험관에서 이렇게 쭉 만들어진 거. 꼬불꼬불꼬불하게 단백질 3차 구조로 A 단백질 그렸다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라를 처리하는 것. 여기서는 같이 처리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따로 처리하는 거.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이 라의 조건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네, 라를 처리했을 때 원래는 어떤 단백질 가소분해 요소를 처리하기도 하고 계면활성제를 처리하기도 하고 글리코시다제를 처리하기도 하잖아. 근데 1번 시험관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1번 시험관은 그냥 이걸 건너뛰어. 그래서 1번 시험관은 A 단백질이 그냥 계속 있는 거야. A 단백질이 그냥 계속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반응산물을 SDS 페이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SDS 페이지 원래 어떤 조건이야? 여기 SDS가 들어있어. 이 SDS가 다시 또 전기영동에서의 계면활성제, 단백질 변성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가 1차 구조로 펼쳐지겠죠. 그 다음에 다 마이너스를 띄겠죠. SDS 때문에. 그런 다음에 전기영동하면 이 1번에서처럼 이 40kg 달톤짜리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조군, 전체 실험의 대조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험관에서도 한번 해봅시다. 세로로 한번 해봅시다. 2번 시험관에서도 당연히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A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2번 시험관에는 뭘 처리하냐면 그 다음에 단백질 가수분해 요소를 처리하는 거예요. 단백질 가수분해 요소는 지금 2번과 같이 시험관에 둥둥 떠 있는 이 단백질 A를 분해하겠죠. 분해하면 아미노산 단위로 되는데 아미노산 단위는 전경동에서 밴드로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단백질만 SDS 보이는 거야. 2번 시험관은 다 분해했기 때문에 2번 시험관은 A 단백질은 없어. 그냥 아미노산으로 분해됐어. 그 다음에 SDS 페이지 하면 단백질이 없으니까 2번 시험관에서는 아무런 밴드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3번 시험관도 비슷해. 지금 단백질 가수분해 요소를 처리했기 때문에 단백질이 보이지 않는 거야. 2번이나 3번은 단백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4번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4번에 A 단백질이 만들어졌어. 근데 여기서는 단백질 가수분해 요소를 처리하지 않았죠? 근데 이 라의 처리 조건에서 계면활성제를 처리하고 글리코시다제를 처리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지금 A 단백질은 그냥 이렇게 A 단백질 3차 구조로 4번 시험관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계면활성제를 처리하면 얘가 변성은 되겠지. 변성이 되지만 단백질이 잘라지진 않아.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게다가 이 글리코시다제는 당을 분해하는 효소거든요. 글리코스가 당이잖아요. 당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여기는 어차피 당이 지금 없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다시 마 단계에서 SDS 페이지를 하면 처음 1번 시험관과 같잖아요. 그래서 1번 시험관과 같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의 밴드가 나타난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5번, 6번, 7번, 8번을 해봅시다. 자, 5번, 6번, 7번, 8번은 이제 마이크로솜이 있는데 제가 다 정답 여러분들 추론하면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이 마이크로솜 여러분들이 알리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로솜에는 그래서 알리아이라서 여기에 신호서열 절단 요소, 시그널 펩티다제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여기에 단백질이 이동을 시키는 트랜스로콘도 존재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ER막에 당화를 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효소들도 그냥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원래는 다 데이터를 보고 추론하는 건데 여러분들 처음 볼 땐 이걸 잘 못해서 제가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시험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5번 시험관에서는 이 mRNA가 번역이 될 때 여기 마이크로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번 시험관에서는 이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A 단백질이 이렇게 막에 ER막에 존재하게 됩니다. ER막에 존재. 그리고 만약에 당화가 될 수 있는 아이라면 ER 유래니까 N당화가 되겠죠? N당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그렇죠? 5번 시험관은 그 다음에 5번 시험관은 그 라 단계에서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죠.
5번 시험관은 그 다음 라 단계에서 아무 처리를 안 한다.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다시 우리가 SDS 페이지를 하게 되면 이때 SDS 페이지 조건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으니까 이때 이 마이크로좀 막이 다 분해가 돼요. 이 막은 인지질로 돼 있잖아요. 인지질은 계면활성제에서 다 분해가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단백질이랑 당이 이렇게 다 분리되어 나오죠. 그래서 얘가 전기용동 되는 거야. 여기서 친절하지 않은데 이 전기용동 했을 때 나머지 단백질들도 있을 수 있잖아. 전기용동 하면 다른 단백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애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 단백질 A만 전기용동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건 원래 있는데 여기서는 밴드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위에서 처리한 뭐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단백질이야. 글리코시다제도 단백질이야. 그다음에 리보솜도 단백질이야. 그렇지만 이 전기용동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얘만 전기용된다고 보세요. 얘만 전기용동. 5번에서 얘가 전기용되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예전에 원래 단백질이 당화가 되면 원래보다 그 사이즈가 커진다. 그래서 이게 커진 이유는 당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답을 먼저 말씀해 드리는 건데 원래는 다 8번까지 해석해 가지고 이게 지금 당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세로로 이해가 그냥 되게 먼저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궁금사항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6번은 어떻게 했어? 6번은 똑같이 지금 마이크로좀이 있는 상태에서 번역을 했으니까 6번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5번이랑 똑같이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라 단계에서 처리한 거지. 처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라 단계에서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처리했어. 근데 아까 말했죠? 말 안 했나? 이 단백질 가수분해에서는 마이크로좀 안으로 들어가서 단백질을 분해하지는 못해요. 안으로 들어가서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한다. 바깥쪽에 있는 것만 분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 가수분해에서는 크기가 커. 그러니까 엄청 커가지고 마이크로좀 안으로 그냥은 못 들어간다는. 그러나 이제 밖에 노출돼 있던 제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낼 수는 있다. 이렇게 잘라내. 그 다음에 충분히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SDS 페이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DS 페이지를 하는 거야. 라의 가수분해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SDS 페이지. 자, 그러면 SDS 페이지 안에 그 조건 때문에 이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는 이제부터 활성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위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잘린 조각은 있죠. 녹색이 없어지더라도 지금 이렇게 된 조각 단백질이 있고 이 당화된 부분도 이알 안쪽에 있으니까 잘리지 않고 남아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SDS 조건에서는 이제 더 분해되진 않는다고. 이 상태로 SD 페이지는 이 상태가 그대로 각각 전기용동 되는데 지금 이 조각하고 이 조각 두 조각 있잖아. 그래서 6번 조건에서는 두 개의 밴드가 이렇게 관찰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조각 난 게 두 개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8번. 자, 7번은 이제 마이크로좀이 있는 상태에서 번역을 했으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진 것은 7번과 8번도 이 왼쪽 그림하고 동일하겠죠. 근데 얘는 7번과 8번은 계면 활성제를 처리한 조건으로 라 조건을 하는 거야. 라 조건에서 계면 활성제가 있어. 계면 활성제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이 인지질의 막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라에서 계면 활성제가 있는 조건에서는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7번은 여기다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처리했으니까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는 얘를 다 잘라버리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전기용동하면 7번에서 밴드가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8번에서는 계면활성제를 처리한 다음에 이 글리코시다제를 처리했는데 글리코시다제는 당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글리코시다제를 처리하면 8번 조건에서는 여기 붙어 있는 이 당만 제거되는 거야.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을 나중에 정경동하면, 이 빨간색 부분은 원래 이 단백질 A의 원래 크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밴드가 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 단백질 A가 신호서열이 있다면 얘가 내강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신호서열이 잘리니까 원래 크기보다 더 작아지겠지. 원래 크기보다 작아져. 근데 작아진 다음에 만약에 당화가 많이 되면, 작아진 것보다 커지면 잘리기 전의 형태를 요거로 하고 그럽시다. 잘리면 요 형태라고 하죠. 잘리지 않을 때는 A, 잘리면 A 다시, 당이 붙으면 A 다시에 2 다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면 정경동 했을 때 A는 원래 이치라면 잘리면 작아지고 A2 다시면 더 커질 수 있지. 근데 A2 다시에서 다시 또 당을 제거하면 그 남아있는 부분은 이 까만색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까만색만 남으면 원래 단백질 A보다 더 작아지겠죠. 근데 이 8번 조건에서는 당화가 된 거를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8번 조건에서 이 크기가 원래 1번 조건이랑 같죠. 그러므로 이 단백질 원래 A는 N말단에 신호 서열이 없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N말단에 신호 서열이 없으면 한 번 관통이면서 없을 수도 있고 여러 번 관통이면서 없을 수도 있는데, 얘가 여러 번 관통인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6번으로 알 수 있습니다. 6번에서 우리가 소낭이 마이크로좀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이크로좀을 분해하지 않고 단백질 가스 분해 효소를 처리했을 때 이 단백질이 두 조각이 관찰됐잖아요. 6번 조건에서 두 조각이 관찰되려면 이 단백질이 여러 번 막관통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내강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라면 if A가 내강 단백질이라면 단백질 가스 분해 효소를 처리했을 때 전혀 분해가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원래랑 똑같은 크기가 나타나는, 그렇지 않았잖아. 그 다음에 막을 한 번 관통한다면 단백질 가스 분해 효소를 처리했을 때 이 마이크로솜의 바깥쪽이 잘라지니까 한 조각이 되겠죠. 분해 안 된 것도 아니고 한 조각도 아니야.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여러 번 관통을 해야 마이크로솜 바깥쪽을 분해했을 때 두 조각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적어도 한 번 관통은 아니야. 한 번 관통 아니고 여러 번 관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근데 두 번 관통하냐? 두 번 관통을 꼭 하는 건 아니다. 금방 그림을 그렸지만 제가 4번 관통처럼 그려도 지금 4번 관통이어도 자른 다음에 두 조각일 수 있잖아. 두 조각이라고 해서 항상 2번 관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2번 관통이면 두 조각이 되지 않아. 그 말고도 될 수 있어. 3번 관통이어도 이렇게 한 조각, 두 조각 될 수 있어. 여러 번 관통이라는 것만 알지 꼭 2번 관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1번은 틀리고 여러 번 관통인 건 맞고, N말단에 신호설이 없다는 거 맞고, 우리 여러 번 관통이면 N말단에 신호설이 없다고 지식형으로도 알고 있었죠. 제가 왜라고 했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데이터를 보니까 N말단의 신호설이 잘리지 않았구나. 잘리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8번 데이터에서 N말단의 신호설이 잘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추론형으로도 알아낼 수 있다. 자, 얘가 당화된다는 사실은 알았죠. 지금 ER은 지금 소포체인 걸 우리가 마이크로좀이 소포체인 건 알았잖아요. 지금 당화가 그러니까 당화가 됐겠죠. 근데 제가 말했죠. 모든 아스파라긴이 다 당화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지식형. 3번은 지식형으로 X입니다. 그다음에 5번 지식형이죠. 단백질이 당화가 되면 정경동상에서 더 느리게 이동하더라. 맞다. 지식형. 이 단백질 A는 지금 당화됐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서 5번 시험관에서 그 단백질의 크기가 커졌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었죠. 그래서 6번도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해설이 길었죠. 좀 어려운 문제고,
자, 이거 좀 어렵긴 한데 다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피트에서 전혀 관련 없는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면 이걸 각각을 다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얘는 좀 몇 번 반복해서 꼭 자기 걸로 만드시고, 혹시 궁금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 이건 원핵세포의 RNA 중합효소에 의한 전사 메커니즘을 물어본 MD 기출 문제입니다. 자, 우리 배웠죠? 원핵세포에서 번역하려면 시그마 인자가 먼저 결합하고 소단위체 코어 폴리머레이즈가 결합해서 완전한 중합효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시그마 인자랑 이 코어 부분은 1대1로 필요해요. 그래야 완전한 홀로 엔자임이 됩니다. 그래야만 전사를 할 수 있습니다. A만 있거나 B만 있으면 전사를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실험 과정 문제를 잘 봐도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시험관 A, B, C가 있는데 각각의 처음에는 A랑 B랑 그다음에 DNA 1이랑 NTP만 넣은 거야. 1대1로 A랑 B랑. 왜 1대1이냐, 여기 나와있죠. 소단위체 A와 B의 몰수는 같게 집어넣은 거야, 가 단계에서. 그다음에 DNA 1과 NTP만 지금 넣은 거야. 이렇게 하고 반응을 10분 동안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그림에는 같이 넣는 걸로 돼 있지만 10분 후에, 지금 녹색으로 표현한 건 다 10분 후에 하는 거야. A 시험관은 더 추가적으로 넣은 게 없고, 시험관 B에는 이 원래 빨간 거 외에 얘를 추가적으로 더 넣었다, 이런 말이야. C 시험관은 A도 넣고 추가적으로 DNA E도 넣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 시험관에서 10분 동안의 반응을 보면 A 시험관에 지금 DNA 1번 넣고 A 넣고 B 넣고 NTP를 넣었으니까 폴리머레이즈 있고 NTP가 있으니까 전사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 시간 10분 동안에 DNA 1을 이용한 전사는 요만큼 된 거야. 요만큼, 파란색만큼 전사가 된 거지. 근데 그다 10분 있다가 내가 소단위체 A를 추가적으로 첨가를 한 이 시험관 B에서는 전사량이 더 늘어났다.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제가 옆에 해설을 같이 써놨고 여러분들 나눠준 것도 해설이 있죠. 자, 문제에서 전사를 되려면 코어 A와 시그마 인자가 1대1로 필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식형으로. 근데 우리가 개시 단계만 시그마 인자가 1대1로 필요한 거 아시죠? 개시된 다음에는 시그마 인자가 떨어지죠. 근데 원래 그걸 알고 있는데, 그냥 만약이라고 해봅시다. 만약 개시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코어와 시그마 인자가 모두 필요하다면, 내가 1대1로 넣어줬으니까 얘가 한 개 있고 한 개만 있다고 해봅시다. 개시 단계에 두 개가 붙어서 끝까지 우리 같이 가니까. 그리고 1대1로 다 필요하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코어만 첨가해줘봐. 그러면 얘가 2대1로 있어봤자 어차피 1대1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은 A는 놀고 있겠지. 전사의 증가가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A와 B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1대1로 필요하다면 시그마 인자 B를 추가적으로 첨가해봤자 2대1로 되어봤자 어차피 1대1로 사용되니까 전사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근데 여기서 알려준 이 두 번째 데이터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코어인 소단위체 A를 첨가했을 때 시험관 A에 비해서 B가 더 전사가 증가했잖아. 그렇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렵지만 이 두 번째 실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얘가 처음에 1대1로 필요하지만 시그마 인자가 초기에만 필요하고 얘가 전사에는 필요 없다,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실험.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주어진 조건을 A를 추가적으로 첨가했을 때 전사가 증가했다는 말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원래 1대1로 개시 단계는 필요하지만 초기 단계에만 얘가 1대1로 필요하고, 이 시그마 인자가 떨어지면 B가 놀고 있잖아. 놀고 있는 데다가 A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이 A, B가 합쳐서 다시 프로모터에 붙어서 새로운 전사를 개시하게 된다고. 아직 시그마 인자가 지금 전사하고 있는 동안 A와 B가 다시 DNA에 붙어서 새로운 전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동시 전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사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족했던 건 A이기 때문에, B가 놀고 있었기 때문에 A를 첨가하면 전사가 증가하는 거지, 여기서 1대1로 있는데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B를 넣는다. B를 많이 넣어봤자 어차피 전사를 해주는 건 코어인 A이기 때문에 B가 많아봤자 전사는 증가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10분 있다가 이
이 코어 A를 소단인체 A를 첨가했을 때 전사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A가 코어이고 이건 알려줬죠. 이건 계속 필요한데 B는 개시 단계 초기에만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 결과 1에서 소단인체 A 대신 B를 첨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해설의 세 번째 3번이 되겠습니다. 1대 1로 있는데 아니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첫 번째 1번 보기는 내가 B만 추가적으로 첨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B를 추가적으로 첨가하면 어차피 B는 남는 요소였기 때문에 B가 더 들어간다고 해도 A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사가 추가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실험과 2에서 A 대신 B를 더 넣어봤자 시험관은 더 전사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관 A처럼 계속 그냥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C 시험관의 결과로는 뭘 알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유전자의 프로모터의 세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프로모터의 세기. 자, 네, 그림으로 그렸어. 지금 이 시험관 하나에 프로모터 1번의 프로모터와 프로모터 2번의 프로모터가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둘은 둘 다 RNA 중합효소 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둘의 유전자가 다르면 이 프로모터 서열이 약간 달라요. 그럼 약간 다르면 이제 프로모터의 세기가 다를 수 있는데 프로모터 세기라는 건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전사가 잘 되는지가 프로모터의 세기를 의미해요. 근데 프로모터 세기는 그게 결국에 뭘 결정하는 거냐면 단위 시간당 얼마나 RNA 중합 효소를 잘 데려오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서열이 뛰어나면 폴리머레이즈가 잘 오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서열이 별로 안 뛰어났나 봐. 단위 시간당 폴리머레이즈가 요만큼 갈 동안 폴리머레이즈가 한 번만 더 와. 근데 이 프로모터 2는 되게 뛰어난가 봐요. 폴리머레이즈가 조금 가면 또 폴리머레이즈고 또 조금 가면 폴리머레이즈 조금 더 그렇게 폴리머레이즈고. 그러면 단위 시간당 지금 첫 번째 폴리머레이즈 여기 가는 시간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 단위 시간당 이 1번 DNA는 RNA가 2개 만들어지고 있고 2번 DNA는 4개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럼 이러면 이 2번 프로모터가 더 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A와 B, 1과 2가 같이 있는 이 10분에서 20분 구간에서 DNA2는 단위 시간 동안 전사체가 많이 만들어졌고 DNA1은 전사체가 적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DNA 1번보다 2가 더 프로모터 세기가 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내용으로부터 단위 시간당 RNA 중합효소가 DNA 2에 더 많이 결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모터 세기 알아두기. 단위 시간당 프로모터가 오는 정도, 전사되는 정도를 프로모터 세기라고 한다. 실제 유전자마다 폴리머레이즈가 오는 정도는 달라서 유전자마다 프로모터 세기는 다르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 8번. 8번은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PT 기출 됐었다라고 이미 말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X의 mRNA입니다. X1 아니야? 그 다음에 세포 추출액 마이크로좀을 사용해서 분비 단백질은 이 아래 내강으로 처음 번역되죠. 생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유전자 X는 단백질 X1을 만든다. 자, 유전자는 X인데 걔가 번역되면 단백질 X1을 만든다고. 그 X1의 mR단을 자르면 X2가 된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우리가 지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론하는 이거 데이터만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전체를 추론할 수 없어요. 지식형으로. 자, X1 긴 단백질을 3차 구조 형태로 마이크로좀에 넣어봤자 제가 말했죠. X1이 3차 구조를 이미 이루고 있으면 원래 정상 동물 세포는 효모가 아니라고 한다면 얘를 1차 구조로 풀어가지고 ATP를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기작이 안 일어납니다. 이게 되게 예외적 기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그런 기작이 없기 때문에 이 X1 단백질은 마이크로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지식형 알아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이크로좀이 있는 상태에서 X의 mRNA,
X의 mRNA랑 세포 추출액을 넣어서 지금 인비트로 트랜슬레이션 시스템, 무세포 단백질 번역 시스템을 가동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xmRNA에 리보솜이 붙어서 단백질을 만들어. 근데 원래 바깥으로 분비돼야 되니까 내강으로 이동할 거야. 근데 아까 위에서 말했죠? X에서부터 만들어진 건 X1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관찰을 해봤더니 이 마이크로좀 안에서는 X2만 관찰됐다는 건 이 M말단이 잘렸다는 뜻입니다.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이 마이크로좀은 M말단을 자르는 이 RER, 즉 시그널 펩티다제가 있는 마이크로좀이다. 이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M말단은 잘리게 되는, ER로 가게 하는 우리가 배웠던 시그널 펩타이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부터 우리 기억 니은 할 수 있죠. X2가 발견된 마이크로좀에는 시그널 펩티다제가 있다 해서 니은 맞는 거고, 시그널 펩티다제가 있는 건 소포체니까 이 X2가 발견된 마이크로좀은 소포체 유래막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2를 만들 수 있는 RNA를 집어넣게 되면 걔가 리보솜에 붙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면 걔는 신호서열이 없죠. 신호서열이 없기 때문에 얘가 RER에 붙지 않겠죠. 마이크로솜에 붙지 않고 그냥 세포 기질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X2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가 X2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밖에서 3차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마이크로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M말단의 신호설이었기 때문에 이 X3 조건에서 X2를 만드는 리보솜은 결합 리보솜이 아니라 자유 리보솜 형태로 관찰되겠죠. 그래서 D가 틀립니다. 기억니은 답은 4번.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MD 문제. 다음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X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전체가 단백질 X겠죠? 그다음에 나는 X의 소수성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그림을 보니까 세포막에서 지금 이 바깥쪽 이 기역에 당화가 됐기 때문에 기역이 있는 쪽이 항상 세포 밖이라고. 자, 이거 지금 안 바뀐다고 진짜 많이 강조했죠. 내강, ER이나 소포체 내강 안에서만 우리가 당화가 돼. 근데 이 내강 안과 동일한 장소는 세포막으로 옮겼을 때는 세포 밖에 당한다. 그래서 이 기역이 있는 쪽이 세포 밖이에요. 기역 쪽이 내강 안입니다. 이게 보기에 있죠. 단백질 X의 기역 부위는 속낭으로 따졌을 때는 ER이나 골지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내강 쪽에 있는 게 맞다고요. 그다음에 이 단백질의 소수성 지표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막관통 부위가 원래 소수성 지표에서 어떻게 나타나? 이 산처럼 나타나니까 이 막관통 부위가 A 부분이다. 이거 물어보고 있죠? A 부위가 X의 막관통 부위다. 맞다. 제가 보기 하나 더 만들게요. 리을. 자, 여기서 이 세포 안쪽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M말단일까 C말단일까? 모른다. 맞아? 아니죠. 자, 보시면 지금 막관통 부위를 기준으로 여기가 더 아미노산이 더 많죠. 여긴 아미노산이 더 적죠. 이걸로 하는 거야. 항상 소수성 지표에서는 아미노산 번호 앞쪽부터 뒤쪽 순으로 하는데 앞쪽이 M말단, 뒤쪽이 C말단. 그렇죠? 근데 앞쪽이 더 많아야 되니까 이쪽이 M말단. 더 길잖아요. 더 짧은 쪽이 C말단.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제가 물어본 쪽은 C말단 쪽이 되겠죠. 이것도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탄수화물의 당화. 당화는 소포체나 골지체에서 되는 건데 A는 골지순항이죠. 골지순항이기 때문에 골지순항에서 당화된다고 한 디귿은 틀린 보기.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답은 4번.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문제를 해설했네요. 월요일날 봐요. 안녕.